안녕하세요. 데이쌤입니다. 오늘은 대학 입학 전형행위의 두 번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 그리고 논술, 그리고 실기 실적, 정시 전형까지 각 전형들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어떠한 전형을 선택하고 어떠한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할 것인지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학생들, 이 준비하는 학생이고 6번의 지원 횟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나 다 알아야 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전형이 학생부 위주 전형이죠. 학생부 위주 전형은 말 그대로 대학을 입학하는데 학교생활 기록부가 주된 자료로 활용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부가 중요한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학생부 위주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1편에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일반 전형이 있고 특별 전형이 있고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일반 전형이 있고 특별 전형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의 교과 학습 및 발달 사항, 즉 내신, 성적, 점수, 숫자를 계산해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등급이죠. 사실은 원점수를 활용하지는 않고요. 보통 등급을 환산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모든 내용을 평가자가 읽고 평가하는 이런 정성평가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1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데 일괄합산 그리고 단계별 전형이 모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괄합산 전형이 조금 많았었는데요. 일괄합산 전형이 수능 최저를 거는 형태의 전형 방법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형 요소들이 좀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변화의 지점도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역시 일괄합산 단계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괄합산 전형은 주로 서류평가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단계별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평가를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능 최저 적용.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조금 더 많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경우가 최상위권 대학에 두세 군데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과 그렇지 않은 전형은 입시 결과 그리고 준비의 방법이 굉장히 다르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갖고 왔는데요. 일괄합산, 그래서 교과 서류 70 면접 30, 교과 70에 면접 30, 서류 70에 면접 3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단계별 전형은 교과 서류 100 1단계에서 합격자 발표를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와 실기 면접 이런 점수들을 좀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꼭 아셔야 되는 용어 그리고 개념이 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이 정량평가라고 하는 것은 계산식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래 예를 보시면 1등급은 100점이고 2등급은 99점부터 95점 돼 있는데 1등급이 100점인 경우는 아마 대부분 모든 대학이 같은데요. 대학에 따라서 2등급의 반영 점수가 다 달라요. 99점인 경우도 있고 97점인 경우도 있고 95점인 경우도 있고 이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등급별 점수, 이 등급을 환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과목의 등급의 점수를 저렇게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요. 계산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많은 이들이 유불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반영 비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다르고 과목별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4, 11, 23 이 부분은 뭐냐면 현재 9등급 체계에서의 1등급과 2등급, 3등급의 인원인 거죠. 1등급은 4%고요. 2등급은 11%까지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요. 334, 111 이건 바로 학년별 반영 비율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111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학년 때의 성적, 2학년 때의 성적, 3학년 때의 성적을 모두 동일하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흔히 뭐 100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단계 성적 모두, 2단계 성적 모두, 3단계 성적 모두 이렇게 반영을 하는 대학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334 혹은 235도 있습니다. 1학년 때의 성적을 20%나 30%, 2학년 때를 30%나 30%, 그리고 3학년 때의 성적을 40% 또는 50%. 즉 학년마다 성적을 다르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떤 한 학생의 성적이 계산해 봤을 때 굉장히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학년별 반영 비율도 있고, 제가 여기는 자세하게 써놓진 않았지만 과목별 반영 비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정량평가를 고민하고 준비하실 때 살펴보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선택한 대학의 반영 비율, 즉 학년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혹은 등급별 반영 점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이 굉장히 안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건 이런 차이가 점수에, 이런 다름이 점수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하시는 방법은 해당 대학에 가시거나 대학 어디가 가면 이렇게 나의 점수를 넣으면 그 대학의 환산식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량평가는 점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영 비율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꼭 내 점수를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맞추어서 계산을 해봐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않고 계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성평가인데요. 이 정성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자가 있죠. 흔히 이제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평가자가 대학별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내부적으로 평가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입학사정관은 사람이 평가를 하다 보니 주관적인 평가가 됩니다. 정량평가는 점수 그리고 계산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대로 계산이 돼서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정성평가는 사람이 평가하고 글자, 즉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문자, 글자와 함께 숫자를 사람이 평가하다 보니 주관적인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학생의 서류를 3명의 평가자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와 점수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창기 입학사정관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을 때만 해도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 좀 불신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평가하는데 너의 마음대로 평가하고 선발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제가 15년 동안 평가를 하면서 저는 제가 선발했습니다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개념이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야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입학사정관은 한 명의 학생의 서류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각 평가자의 점수가 합산이 되고요. 그 평균 점수가 높은 학생이 선발이 되는 겁니다. 즉 평가자 모두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높은 순위를 맞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 명의 평가자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주관성이 개입이 되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자체를 불신하는 건 굉장히 조금 소모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선발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굉장히 잘못되고 평가를 안 해보신 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한 명의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선발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100점을 준다고 해도 그 학생은 합격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잠깐 말씀드리고요. 좀 예를 들으면 이 정성평가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이렇게 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학업 역량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균이 3등급인 학생이 있는데 평균 3등급이면 영어, 수학, 과학, 국어도 있겠지만 평균이 3등급인 학생을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평균 3등급은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영어가 2등급이고 다른 과목이 4등급이어서 3등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 어떤 과목 중에 하나가 2등급이거나 1등급인 학생도 평균 3등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량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면 입시 결과의 평균 점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혹은 과학의 평균 값인데 그 평균 점수대로 수렴이 돼요. 그 평균 점수의 높고 낮음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학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평균이 3등급이면 어떤 학생은 전체 평균이 3등급이지만 어떤 학생은 수학이 1등급이고 국어가 4등급이어서 혹은 영어가 2등급이어서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다 고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정성평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원한 모집 단위와 관련한 성적이 우수할 때, 즉 수학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학과에서 입시 결과, 즉 전년도 입학 결과 내신 평균이 3등급이다 라고 했을 때 모두 평균이 3등급은 아닐 거예요. 수학은 분명히 3등급보다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정성평가에서는 평균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과목들 간의 점수까지도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이 보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정성평가의 또 하나, 제가 아까 이제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흔히 진로 역량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에는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혹은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교사, 선생님께서 기록해 주신 학생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죠. 이 글을 읽고 평가하는 부분도 정성평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로 역량을 평가할 때 진로 활동에 기록된 내용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된 내용을 읽고 평가자가 평가를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내용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1편에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정성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의 정성평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학업 역량의 부분 플러스 어떠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느냐, 그래서 과목 선택 이수 여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개념을 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1학년 때는 사실 교과 전형이냐 뭐 학종이냐를 단정 짓는 걸 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학년 1학기가 지나고 나서 입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체화하고 방향을 명확히 할 때에는 내가 교과로 갈 거냐 혹은 학종으로 갈 거냐 혹은 두 개를 같이 갈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게 될 건데요. 그때 내가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어떤 부분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때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